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부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하지만 고 씨의 현 남편은 고 씨의 살해 정황이 뚜렷하다며 여전히 경찰 수사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경찰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숨진 의붓아들의 부검 결과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을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의붓아들 목에서 발견된 멍자국은 일혈점으로 질식사 시신에선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충분한 사진,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 확보해서 수사 중에 있고요. 또한 디지털 포렌식 및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을 통해서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고유정 의붓아들 부실 수사와 관련해선 처음부터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지 않고 과실치사와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 씨의 현 남편은 경찰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씨가 아이를 살해한 정황이 많은데도 경찰이 고 씨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설명을 저에게 해준 사람이 그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영상 녹화 공개하십시오 그럼. 경찰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 수사가 마지막 단계라고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중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지난 6.14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도내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공천원금 논란을 일으킨 임기중 도의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이른바 공천원금 논란을 일으킨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결국 낙마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불과 1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당시 청주시 의원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의원은 하지만 줄곧 자신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공천원금 이런 말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제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 의원을 단순 전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네받은 돈을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지의 여부 등 임 의원에게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도내 당선인 가운데 가장 먼저 낙마하는 불명예도 얻게 됐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임 의원의 낙마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음성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이 회사 사회공헌자금 3억 5천여만 원 중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예산 사용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을 숨지게 한 전직 여자 경찰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7년 동료 경찰관을 음해하는 투서를 3차례 보내 해당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이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피서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동하는 만큼 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마다 수족구병 때문에 비상입니다. 수족구병이 확진돼 등원하지 못하는 원생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한두 명에 불과하던 환자가 지난달 말부터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1명 정도 발병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은 한 5명 정도 해서 가정 보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소아병원은 어린 수족구병 환자들로 만원입니다. 고열과 탈수 증상에 제대로 먹지 못해 입원하는 어린이도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연락 와서 데리고 왔는데 열 많이 나고 병원 데리고 갔을 때 목 많이 부었어요.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 국내 수족구병 환자는 1000명당 6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급증했습니다. 수족구병은 감염 시 발열과 함께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환자의 분비물이나 대변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개인 위생을 좀 철저하게 해주는 방법을 좀 취하셔야 돼요. 어른분도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항상 아이들 보시기 전이나 외출하고 나서는 손발 깨끗하게 씻고, 특히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고 이동이 많아진 만큼 예방에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덥고 짜증나는 요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곳을 강력 추천합니다.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된 충북 자연학습원에서 가성비 값의 휴가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윤영 기자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내 화양 구곡을 끼고 그림처럼 들어앉은 충북 자연학습원. 무려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하루 3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4인 가족 하루 숙박비는 단돈 6만 원. 화양 계곡 앞 텐트와 바베큐 시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구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화양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화양 구곡을 따라 구비구비 흘러내리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찜통 더위도 어느새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산행하고 내려와서 계곡에 몸을 담그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자연학습원 앞마당엔 각종 놀이시설도 즐비합니다. 미끄럼틀을 갖춘 물놀이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이런 풀장도 있고 계곡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찔아찔 흔들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며 담력도 키워보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짚라인에 몸을 맡기다 보면 짜릿한 매력에 빠져듭니다. 너무 무서워서 주변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주변도 보면서 바람도 쐬고 타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화양 구곡을 따라 펼쳐진 4.5km의 트레킹 코스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코스입니다. 단돈 6,000원이면 알찬 메뉴의 식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충북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연학습원. 따라올 수 없는 착한 가격과 다양한 시설. 화양계곡의 시원한 매력에 올여름 최고의 휴가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최근 기업체들이 잇따라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기업과 선수들을 연결해주는 전문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조용건 기자입니다. 소속팀이 생긴 장애인 선수들. 어엿한 직장인으로 목표를 가지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인데 회사에 있는 그렇게 나와서 운동해서 기분 좋습니다. 기업으로선 2, 3년마다 0.2%씩 올라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여 미고용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 관련돼서도 일석이조잖아요. 그 원래 그런 것도 하나그룹이 지향하는데 장애인 선수단 창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선수들을 기업에 추천하고 관리해주는 전문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선수 관리까지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호 기업이군요, 국내. 네네네. 하지만 창단에 앞서 고려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선수단 운영 의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창단을 결정한 기업들도 장애인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을 들어 창단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인성이다. 또 우리라는 개념을 갖고 가자. 나의 조그만 희생이 우리 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도내 건설업체와 중견기업 등 두세 곳이 창단에 관심을 가졌지만 검토 결과 창단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의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초로 가스기기 무선 차단 제어 기술 표준을 선도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 7개 시도를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해 특구 기간 내 매출 7천억 원, 고용 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 유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의회가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청주 상당서원구 지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청주시가 어제 무남 생태공원과 중흥공원에 무료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물놀이장에는 연령대별 풀장과 에어 슬라이드 등의 시설물이 설치됐으며 튜브와 휴대전화 방수팩 등의 무상 대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무료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2019 이웃사랑 유공자 시상식이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과 중앙모금회의의 지원금을 합해 모두 156억여 원이 모아져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 등에 지원됩니다. 2019 충북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가 재능 있는 액션 배우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글로벌 액션 스타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최종 선정된 글로벌 액션 스타상 1명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600만 원, 아시아 공동 프로젝트 영화에 출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국악단 흥부랑 똥박 공연이 오후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오후 2시 여성도서관에서 운영됩니다. 보은에서는 2019 노인회관 취미교실 발표회가 오전 9시 30분 보은 노인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주, 음성, 증평 등 도내 5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까지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도내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으로 시간당 50에서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도 예상됩니다. 산사태,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청주 30도, 충주 29도 등 28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